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유명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팀 아이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팀 아이텔은 독일 현대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가 유명해진 계기는 아무래도 현대회화라는 개념을 1990년대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신라입치히 화파의 대표 작가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 아이텔이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미술관에서 현대회화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시장 세부를 다 돌면서 한 점 한 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팀 아이텔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대구미술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3전시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이 보이는 큰 창문과 자연광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런 멋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팀 아이텔은 전시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했었고 이 공간에 맞는 작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이번 전시에서 11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전시실은 지평과 그리드,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선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들만 전 세계에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팀 아이텔의 전시는 전 세계 8개국 그리고 56분 정도의 소장자, 개인 소장자들에게 직접 다 대여를 해서 모아서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총 67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점 한 점 그리고 팀 아이텔을 사랑하고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의로 기꺼이 저희 미술관의 전시를 위해서 대여를 해주신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3전시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품에는 전부 그 수직과 수평 선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저는 이 레드 앤 블루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팀 아이텔이 그 처음에 굉장히 구상적인 어떤 회화를 위주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해오다가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적인 추상 회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 몇 개만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레드 앤 블루 같은 경우는 2002년 작품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팀 아이텔의 작품에서 선만으로 제3의 3차원의 아니면은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미술관 풍경이라는 저 작품도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떤 한 여인이 사진을 찍고 있고 저 여인이 서 있는 공간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처럼 뒤에 자연 풍경이 보이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저 여자분은 미술관의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그림 앞에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찍는 객체 하나하나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12점의 아레나 작품들 한 점 한 점 사진 컷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썬큰 가든 공간에는 팀 아이텔이 작품의 모티브로 썼던 수천 장의 사진들, 그 사진들의 일부를 한 370여 장 되는데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팀 아이텔이 지금까지 어떤 전시에서도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미술관에서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팀 아이텔의 회화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팀 아이텔 작품 과정 전부를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팀 아이텔이 직접 찍은 그 일상의 여러 모티브의 사진들이 함께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팀 아이텔이 감명 깊게 읽고 자기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책들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어떤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팀 아이텔 작품의 어떤 특징들이 일부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상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작품으로 보이는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굉장히 거대한 구름, 이 두 가지 모티브가 한 화면 안에 있는데, 티마이텔은 작품을 여러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모티브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우고 지워서 더 이상 지울 것이 없을 때 팀 아이텔의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팀 아이텔의 모든 작품들이 보면 조금 쓸쓸하다거나 외롭다거나 아니면 고독하다거나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팀 아이텔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어떤 슬픔이나 인간의 이모션, 감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라고 보면, 고독감이라는 것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느끼는 고립. 그래서 팀 아이텔은 본인의 그림이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기보다 인간 자체, 혼자라는 어떤 그 고립감을 나타내고자 그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지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시던 것처럼 실제로 저 구름이 이 건물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저 건물 옆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다 지워내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모티브만 작품에 남겨놓은 그 흔적들을 이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팀 아이텔이 주로 자연적인 소재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주제로 작품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반 이상이 하늘, 그리고 아니면 반 이상이 땅, 이런 어떤 자연의 하늘과 땅이라는 소재가 그림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저는 이 블랙샌드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블랙샌드의 배경이 됐던, 모티브가 됐던 사진을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부두가 있고요. 하늘에는 그 큰 구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팀 아이텔은 처음에는 그 스케치를 할 때 이것들을 다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파란 하늘, 그리고 모래,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있던 두 아이만 남겨놓고 그림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다음 공간에서는 화면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구성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소재로 커트라는 주제를 가진 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들이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화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누어진 그림들이 보시면 2개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장소고 같은 사람인데 화면을 2개로 나눴고, 거기에 움직임이 있는 이 사람의 2가지의 어떤 화면에서 짧지만 순간적인 어떤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물론 그 앞으로 보실 작품들에서 모두 다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팀 아이텔의 작품은 굉장히 단조로운 배경과 단순한 공간 안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동작을 취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시끄러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가운 공간 속은 어떻게 보면 저희 현실, 그리고 현대,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을 반영을 한 거라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움직임들은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 인간의 온정,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한다고 작가가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공간에서는 Other Lives라고 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상에서 보여지는 아니면 크게 뭐 특별하게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연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계층, 종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저기 반사, 리플렉션이라는 작품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명의 남자가 호숫가에 누워 있고요. 앉아 있는 노숙자, 그리고 등을 보이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사회 불층, 이렇게 3계층의 남자를 한 공간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은 안개처럼 뿌옇해서 저기가 어딘지 그리고 언제인지 시공간을 알 수 없는 어떤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밑에 보이는 호숫가에 반사되는 그림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희는 사회에서 어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통로와 오프닝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이제 소재를 가진 작품들을 모아놨는데요. 보시면 어떤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는, 아니면 공간 속에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통로들이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와 오프닝이라는 이 소재의 방에서는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6년도에 제작한 오프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흰 선이 중간에 있어서 저것이 이제 이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이 아이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이 200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날 와서,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인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저런 대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된 오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2004년에 제작된 보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사실 티마이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그 산문집의 표지로도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신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노를 저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호수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빈 공간, 벽이 쳐져 있는 실내 공간이에요. 그 실내 공간에서 앞이 막혀 있는, 흰 벽으로 막혀 있는 저기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티마이텔은 자기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사실 다 이렇게 조합이 되고 새로운 구성을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 가상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인데, 특히나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어떤 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제작이 됐는데 2002년에 실제로 유럽에서 대홍수가 났었고,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집 안에서 물을 헤쳐서, 그리고 보트를 저어서,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서 착안이 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티마이텔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앞에서 죽음을 연상을 하게 돼요. 강을 건넌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서는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 본인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작품을 그리면서 우리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아놀드 베클린의 죽음의 섬이라는 작품이 계속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노를 지어서 가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작품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나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도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강을 건넌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음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내가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앞이 막혀 있는 실내 공간에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 더 그림을 앞에 가서 보시면 옆에 이렇게 아주 작은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지나서 저 배가 지나간다면 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작은 희망 아니면 어떤 그 다음에 있을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변두리라는 소재를 가진 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고 그리고 살림들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짐들이 천막 밑에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침낭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길에서 급하게 피난을 와서 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담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 그리고 길에 놓여져 있는 침낭, 침구세트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티마이텔이 LA와 뉴욕에서 1년씩 레지던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가는 굉장히 화려한 갤러리의 어떤 공간에서 전시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거리에는 노숙자와 그리고 쓰레기가 너무나 난무하게 길거리에 있는 이 극적인 사람들의 어떤 다른 모습, 공간의 다른 모습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티브로 많이 사진 촬영을 했고 그것들을 실제로 작품에 대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방이 조금 어두워지는데요. 이 공간은 Day for Night이라는 방입니다. Day for Night은 영화 촬영 기법의 한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영화를 찍을 때 밤 씬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상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밤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낮에 밤에 어떤 시간을 찍는 그 기술을 Day for Night이라고 하는데요. 그림들이 다 어두워요. 깜깜한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보입니다. 밝은 공간에서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두운 공간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시면 노숙자가 저 짐 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왜 작가가 Day for Night이라는 소재를 붙였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밝은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상의 평범한 어떤 그런 시간에서 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사회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조용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방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유물이라는 소재를 가진 작품들인데요. 티마이텔이 만든 가상의 공간에 조각이나 아니면 화석이나 유물들이 소품으로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작품에서도 아주 작은 그림을 보고 있는 어떤 여인과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작은 그림이 이쪽으로 오시면 실제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왕관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여기가 걸려 있고요. 저희가 저기서 미리 저 작품을 보고 이쪽에서 실제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티마이텔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봤던 어떤 유물이나 유적들 그런 이제 소재들을 사진으로 모티브를 담아 놓았고요. 그 모티브를 가상의 공간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 유물들을 옮겨 놓음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제로 저 공간에 저 유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소재는 건축학이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팀 아이텔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작품이 건축학 연습이라는 작품인데 팀 아이텔이 굉장히 아끼는 작품이라고 해요. 팀 아이텔은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시킨 명료한 차가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몬드리안의 선의 어떤 그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팀 아이텔이 여러 장의 그림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바로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멕시코의 현대 건축가입니다. 팀 아이텔은 본인의 그림에서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건축학 연구라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소재에 바라간이라는 제목까지 붙여놓은 작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바라간의 그 건축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금속으로 된 구슬, 저 구슬을 통해서 이제 관람객이 서 있는 것처럼 이쪽 공간이 반사되는 어떤 그런 공간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저 중간에 서 있는 어떤 남자는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속에 차가운 도시적인 공간 속에 사람들이 움직임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니면 차가운 현대의 어떤 사회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그 팀 아이텔이 선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방문, 비짓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사람이 이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그리고 그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 아이텔은 선으로만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실제하지 않는 공간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공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 아이텔은 몇 개의 선으로 공간을 만들어낸 이 자체가 굉장히 도시적인 어떤 공간들을 상징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일상에서 보았던 아니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그 속에 옮겨 놓음으로써 팀 아이텔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어떤 인간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 작품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공간은 이번 전시의 마지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의 소재가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허구라는 뜻이죠. 팀 아이텔은 일상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팀 아이텔이 그린 그림은 실제하지 않는 공간과 실제하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허구성에 대한 것들을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팀 아이텔이 앉아 있는 저 장면에서 사진에서 모티브를 보실 수가 있는 게 르꼬르비지에의 테이블과 의자가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흰 벽이 있고 그 뒤에는 산과 하늘이 보이는 풍경 그리고 검은 비닐 이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은 것을 한 공간에 모아서 아이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앉아서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시면 지금 뒤에 보이는 하늘과 검은 비닐 봉지들이 여기 이 다음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이동을 해서 같은 공간인 것처럼, 그리고 팀 아이텔이 이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작품 역시 창 앞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밑에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렇게 가까운 곳에, 그림 앞에 저렇게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림과 사람과, 그리고 저 여자분이 앉아 있는 저 공간, 그리고 옆 그림에서 인용을 해서 나온 검은 비닐봉지, 이것들은 다 하나로 조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작가가 연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림에서는 검은 벽과, 그리고 또 이제 연결이 되는 산과 산이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옆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저희 미술관의 공간과 너무나 흡사하게 나무 바닥에 흰 벽이고요. 전시장의 빈 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저희가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요. 전시장에서 구석진 모퉁이, 관심이 없는 저 공간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몇 점의 작품들에서 우리는 팀 아이텔이 가상의 공간, 그리고 가상의 시간, 그리고 여러 군데서 따온 그런 모티브들을 하나에 다 모아서 한 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굉장히 저에게도, 그리고 팀 아이텔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전시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작가가 실제로 전시장에 올 수가 없었고,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전화통화와 영상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팀 아이텔은 지금까지 했던 그 20여 년 동안의 전시 중에서 대구미술관의 개인전이 실제로 가장 큰 전시인데요. 가장 대규모의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의 현장에 직접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영상으로 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남겨줬고, 또 제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팀 아이텔이라는 이 회화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점,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을 줬었는데요. 작가가 직접 셀프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인터뷰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이 공간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팀 아이텔의 영상 같이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When I was looking for a title for the show, it was quickly obvious for me that there can't be like one word or single phrase for the show, also because there's too many themes in it. And also to not give too much of an interpretation beforehand. 대구미술관 팀 아이텔 전시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작품이 있는데요. 팀 아이텔이 대구미술관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2020년 신작을 제작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멕시코 정원 1, 그 다음에 2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상황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팀 아이텔의 전시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7월로 연기가 됐고, 작가는 2달 정도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간에 파리는 그 셧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작가는 작업실에서 작품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한국으로 보내주셨고,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아주 의미 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가장 그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2점의 작품에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2명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면 2에서는 이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첫 번째 장면에서 봤었던 2 사람의 이 존재가 두 번째 장면에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소통을 하거나 서로 연관이 있거나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더 그림 앞에서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실제로 중간에 검은 옷을 입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여자분은 정면에 있는 자연 아니면 정면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요. 옆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움직여서 오고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눈을 감고 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전혀 교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 등장하는 검은 실루엣만 보이는 어떤 사람도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루이스 바라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저 금속 구슬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공간들이 보이면서 두 명의 사람이 구슬 안에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상황이 가져다 준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이 그림에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 오픈된 공간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서 락다운이 되어 있었던 그 파리의 상황도 이 그림에서 작가는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팀 아이텔이 늘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 속의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제작한 이 두 작품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정말 힘들게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의미도 깊고 또 작가에게도 그리고 대구미술관에서도 너무나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해외 전시가 취소되고 그리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팀 아이텔의 회화를 사실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 많은 소장자분들, 그리고 팀 아이텔을 사랑하는 미술 애호가분들, 그분들이 한치의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작품을 대여를 해주셨고, 기꺼이 저희가 이 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신작을 제작을 해주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가 있었고, 또 그 결과 많은 그 국내의 미술 애호가분들 그리고 팀 아이텔을 아시는 전문가분들도 전시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팀 아이텔의 전시 그리고 대구미술관에서 직접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